대장동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한동안 화천대유 이런 이름이 더 많이 나왔던 그런 사건이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시원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곳곳에서 암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은 빼놓고 수사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장동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것을 극구 막아설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협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대장동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퇴적층 같이 켜켜로 긴 세월 동안 쌓여온 그런 사건이다. 그거를 어느 한 층을 빼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또 거기서 또 일부를 막고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국민의 의혹은 이게 결국은 폭발하는 쪽으로 의혹에서 분노로 그리고 폭발하는 쪽으로 가고 말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 한다. 굳이 어느 한 층을 보호해 주려고 하다가 통째로 집안이 뒤집히는 그런 일을 겪는 것은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할 것은 이 특검을 하기는 하는데 대장동 특검 하나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대법원의 재판 거래 문제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 여기에 얽혀 있는 것은 대법원의 재판 거래를 위에서 상부에 이렇게 두고 그 아래쪽으로 상당히 굵고 분명한 선으로 이러한 재판 거래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사 거래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대장동 특검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 거래 특검 이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뭐 각각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특검을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고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에서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도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꼭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고 부릅니다. 뭐 화천대유니 성남의 뜰,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대장동 개발 이렇게 말을 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길게 봅시다.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중에서도 이재명 씨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예전에 그 보수당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수당 때 사람들도 막 섞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게도 보이고 이거를 분명히 엄청난 일인데 어디서 손을 대야 할까? 정말 하다가 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 끌려 나오는 게 다 보수 쪽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냉정하게 다 밝혀라 이러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이재명 시장의 이전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내 땅이야. 대장동이죠.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대장동이라는 곳이 이재명 시장 이전 그때부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이 성남시 차원에서 이거를 주도하게 된 그 이후 사건, 이게 지금 사건의 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이재명 시장을 기준으로 딱 나누면 간단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있기 이전,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비리들, 민간의 비리, 아니면은 은행과의 어떤 그 대출을 한다든지 돈을 융통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누가 돈을 좀 더 벌고 누가 돈을 조금 띄어먹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는 거기에서 만일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은 LH를 좀 의심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LH는 여기서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전에 신영수 의원이 이쪽을 이재명 씨 쪽을 고소인가 했다고 하는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핑계를 대느라고 계속 신영수 의원을 끌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았고 관계 없는 사람은 관계 없는 것으로 끝난 것이죠.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잘못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다시 꺼낼 필요가 없는데 굳이 꺼내는 거죠.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자, 우리가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은 성남시가 주역이 된 때부터 보면 됩니다. 이 대장동 개발하고 관련해서 형사사건, 민사사건 이런 그 판결들을 찾아보면 아주 특이하게도 2014년 이후 2015년경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서 사건들이 막 생기죠. 이런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 민간과의 관련된 민간들의 어떤 이해관계, 그게 성남시가 이걸 성남시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순간 우리께 차단되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왜 일이 안 될까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때 막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최재형 후보자의 그 무죄 판결, 그게 왜 2015년인데 그 전 사건이냐. 그래서 한번 풀이를 했었죠.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2015년경부터 보면은 아주 그냥 거미줄처럼 사건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특징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든지 혹은 2심에서 1, 2, 3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되든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런 판결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즉 거기에 대해서 수사 거래라든지 재판 거래의 의혹이 이제 의심이 드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그 정상에 가장 크게 있는 게 바로 그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그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그 권순일 대법관이 참가한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의혹의 정상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선을 긋습니다. 성남시가 주역이 된 때부터가 이번 이 사건의 몸통이고 이게 핵심이다. 당연히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거기에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을 좀 띄워놓고 자꾸 의심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의 주 무대는 이재명 시장 재임기의 성남시입니다. 그러니 이 이재명 씨가 중앙에 와 있어야죠. 여기에서 남들이 잘못했는데 혹시 당신도 뭔가 떡고물을 먹은 게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성남시가 주역이 됐다 했을 때 성남의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걸 다 맡아서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 이거 성남시 사건이다. 성남의뜰 사건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건이다 하고 이야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갑자기 대장동 개발 의혹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변죽을 올렸던 것이죠. 이제 이번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늦게 여기는 중심도 성남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관들도 성남시하고 바로 같이 성남시에서 출발을 하는 사건이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참 얼떨떨했을 겁니다. 이재명 씨가 자기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굉장히 잘했다 이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거 땅 많은 사람들이 전에 같으면 정부나 이런 데서 이런 그 공사를 한다. 그럼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땅 투기꾼들이 땅을 사서 이익을 보고 아니면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돈을 벌고 이런 그 부당한 일이 그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돈을 버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걸 뺏어서 공공이 그러니까 성남시가 그 이익을 많이 가져가도록 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그래 성남시가 이걸 다 가져가면 이게 공익인가? 여기에서 국민들이 깜빡 속아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성남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원래는 땅을 가지고 있던 민간이 벌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에서 우리 시는 시민만 위하니까 우리 자신은 아무 욕심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 이익을 다 가져와서 좋은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추미애 씨가 전에 이야기했던 토지를 그 사유에서 공유로 넘겨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론상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시장도
이 성남의 뜰도,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자기들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그 공익으로, 공공의 이익으로 넘기는, 그냥 로봇처럼 해야 할 일만 하고 빠지는,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긴 이익은 시민의 투표로 결정을 해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썼다면,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됐다면 그대로 가면 개인의 사유재산제가 없어지고 사회적 공유 상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이념이 있고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추진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꿈은 그랬는데 현실에서 이게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 시장이 말로는 공공의 이익으로 이걸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서 왜 성남시는 많이 안 가져가고 화천대유니 이런 사실상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민간이 많이 가져갔는가? 그걸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돈 문제에서 이재명 시장이 만일 혐의가 있다면 그러면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의 무슨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인맥을 형성한다든지 선거를 위한 포석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재명 시장은 정말 결백하고 순수했다. 이 이념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그 불완전성에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항상 욕심을 부리죠. 눈앞에 이렇게 큰 돈이, 그것도 원래 있던 것보다 사실 부동산 값을 올리는데도 역할을 했죠. 이렇게 돈이 막 뻥튀기가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 원하는 데서 긁어 모을 수 있게 됐을 때 사람은 헛된 욕심을 부립니다. 이 헛된 게 아니고 사실 돈을 다 움켜쥐었죠. 이거는 무주공산이다. 성남시하고 같이 하기만 하면, 그리고 딴 데도 이걸 뻗어가지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기만 하면 돈은 다 끌어들이는 거다. 이렇게 돼서 겉으로 볼 때는 민간이지만 사실은 이 성남시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민간인, 그렇죠. 지금 이 돈을 번 사람들은 결국 성남시가 주역으로 이 일을 추진할 때 거기에 들어와 있던 내부인들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돈 벌 기회가 없었죠. 특수관계인이다. 특정 집단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걸 자꾸 민간이라고 띄워버리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즉 그 사람들이 이익을 챙긴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완전한 지방분권제 해서 이 좁아 터진 우리 땅덩이에서 지방정부 하면서 청사 크게 짓고 돈 끌어들여서 계속 이런 사업 벌이고 그거를 지방정부가 알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 체제에서 이건 뭐 아예 예고돼 있던 전형적인 비리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결국 일이 어떻게 됐느냐. 이재명 시장이 아주 청렴한 마음으로 돈 많은 사람이, 땅 있는 사람이 땅으로 돈 더 버는 이 부조리를 고치기 위해서 시가 개발을 하고 시가 공사를 하고 시가 돈을 벌고 그래서 이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SPC 여기에서 그런 이익을 주식회사처럼 밑에다가 뭐 화천대유 이런 걸 둬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성남의 뜰 밑에 있는 회사들에서 지금 그 몇천억대 돈들이 막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특정 집단이 이익을 봤다. 따지면은 관주도의 부동산 투기, 그것도 그냥 투기가 아니고 기획부터 나중에 기획하고 건설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전부 자기 손에 쥐고 이런 걸 했다. 이제 그런 사건인 겁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은 말로는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겠다 하고는 성남시장실 또 성남시장 팬클럽 말하자면 이런 식의 특정 집단이 그 이익을 독식한 거다. 그게 이제 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터져 나와서 드러난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거의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있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재명 시장처럼 특히 의욕적인 시장이 있던 곳에서는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 메가시티 구조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에 분명히 이런 비리가 엄청나게 바닥에 이미 쌓여왔을 거다. 그것도 아마 맞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민간 건설사, 그리고 뭐 부동산 개발을 하는 회사, 여기에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저축은행, 초기에 이게 있었죠. 이거 그냥 돈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성남시라고 하는, 지금은 지방정부라고 하죠. 국가가 이렇게 말을 해봅시다. 지방정부라고 하니까. 국가가 이거를 직접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돈이 훨씬 더 한 곳으로 모여서 이 돈이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 식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재명 시장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게 하는, 어차피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이익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재명 시장의 어떤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면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죠. 이게 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과정에서 이게 사사건건 법에 어긋나고 다른 민간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러면서 싸우게 되죠. 성남시에서 이거 이렇게 해라 하면 일사천리로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힘으로 누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뭐 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성남시의 일에 협조적인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판결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었을 수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굉장히 큽니다. 이게 수사거래,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지금 신문에 나온 거는 돈 문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거는 주로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민간이 벌 수 있었을 돈을 저렇게 가져갔다는 생각도 있고, 내 땅을 제값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땅보다도 무슨 사업 쪽이 더 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처음에 액수가 어마어마했다가 용의자 혹은 피의자 한 명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나는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다. 실제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고 있죠. 그것도 그럴 것이다 하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돈 문제는 돈의 액수가 줄어들든지 또 어느 일정 부분 혐의를 뒀던 그게 사실은 그냥 정상적인 사업이 과도했던 것이다 해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명하기 어렵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돈이 정상적인 은행에 그대로 있다. 정상적인 그 흐름을 따라서 이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산더미만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게 푹 꺼져서 사실은 아주 작은 범죄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돈 문제는. 뭐 그래도 특검은 해야죠. 그래서 이걸 빨리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찾아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찾으면 돈은 반드시 찾게 돼 있습니다.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돈이 융통되고 거래되지 않으면 돈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은 그냥 소멸돼 버리지는 않죠. 돈이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 하면은 뭐 여기 갔든지 여기 남아 있든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다. 이게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하는 그 주제다.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재판거래는 그 판결서를 보게 되면 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는지 다 나와 있죠. 거기에 관계된 변호인은 누구고, 그리고 판결을 한 사람은 누구고, 또 검사는 누구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생한 재판거래, 수사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돈처럼 처음에 만약에 2천억이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1억이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다루느냐. 대법원이 판결을 잘했다 못했다. 법관이 이걸 무죄라고 했다 유죄라고 했다 그 자체를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이 주장한 그 논거들 리마연에서 이미 그 문제점들을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런 되지도 않는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는 아니지만 리걸마인드를 벗어난,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은 원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서 그것만 잘 찾으면서 다 받아갖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재판거래 이런 거는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고, 또 수상한 그 내용이라든지 움직임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대법원 재판거래 이거를 별도로 특검을 해야 한다. 그게 이 정부가 개입한 사건일 때는 이쪽이 훨씬 명백하게 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그러니까 넓게 말해서 대가성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물고 늘어져야 하는 거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돈 문제, 뭐 회사 대표, 주주,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과 관련된 대장동 특검 하나 해야 된다. 이거는 이미 이야기가 나왔고 하나 더 해서 사법 신뢰하고 관계된 이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이 특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특검은 2개의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뭐 일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통상적인 특검법이 이미 마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 특검법을 무시하고 그냥 약칭 최순실 특검법 이런 식으로 다시 특별법을 만들었죠. 만일 합의한다면 이미 있는 특검법에 따라서 이렇게 특검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좀 부담을 줄이고 사실을 밝히겠다. 지금은 문재인 민주당도 좀 과감하게 이러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같이 이 2개의 특검을 설치해서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그러니까 국민은 사실을 원하죠. 그 원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